네, 역대 최강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이 합의에 동참한 가운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오늘 관련 이슈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에 나온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에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이전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이제 50여일 만에 유엔의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25일 날 유엔 안보리는 이제 전체회의를 갖고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이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네. 서멘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그 언론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가장 강력하고 또 포괄적인 안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 파워 대사가 말하는 가장 강력하다는 것은 1990년에 당시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 유엔 결의안이 나왔는데 1990년 이후에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26년 만에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만약에 이제 북한을 그동안에는 그 선박이 들어갔다 나오거나 이렇게 기항을 할 경우에는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만 선박을 검색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제 북한을 들어가거나 나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유엔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서 검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있던 바닷길, 발길을 이제는 해상을 이제 봉쇄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는 그 광물 수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외화벌이를 했는데요. 북한이 그동안에는 그 석탄과 철, 금 또는 이제 티타늄, 히토류 같은 이런 광물질을 중국을 비롯한 이제 제3세계에 수출을 함으로써 굉장한 그 외화벌이에 도움이 됐었는데 예. 이러한 그 모든 그 광물 수출을 이제 제한을 하고 금지를 시켰는데 이런 그 광물 수출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는 그 유엔에서는 지정을 한 7개, 7대 살상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 말고도 장갑차나 또는 이제 그 탱크 또는 전투기 같은 7대 무기가 있는데요. 예. 이러한 그 주요한 무기를 위주로 그동안에는 무기 수출을 금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유엔 안보리가 마련한 결의안에는 이러한 그 대량 살상 무기뿐만이 아니라 또 7대 이러한 주요 무기뿐만이 아니라 북한이 만드는 어떠한 그 소형 무기나 재래식 무기까지도 모두 다 수출을 갖다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그러한 강도 높은 지금 결의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북한으로부터 어떤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네.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차단시켰다 이렇게 현재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범위도 들어보니까 넓어진 것 같고 처음 시행되는 조치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김정은 정권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했다거나 체제 붕괴를 직접적으로 노렸다 이 정도는 아니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유엔에서는 6차례 이런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가 됐었는데요. 그런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북한의 개인으로 말하면 12명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20군데 기관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그동안에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번 한 번 조치만으로 무려 개인으로는 17명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12곳 그러니까 29개 개인과 기관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재 조치를 하는 매우 강도 높은 이러한 그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이번에 북한의 핵 개발의 가장 핵심에 위치해 있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그리고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직함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국방위원회 서기실장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정은과 김여정 이 두 남매에 대해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제재의 실질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또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처럼 김정은과 김여정 이 두 남매를 직접 겨냥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국이 좀 개입을 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경우에는 중국으로서도 또는 이제 제3세계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매우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예. 김정은 남매만큼은 좀 예의를 두자 이렇게 설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굉장히 설득력을 현재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그 2012년도 당시에는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그 국제사회는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그 제3국의 모든 거래를 차단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의를 했었는데요. 예. 이는 그 북한을 너무 그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면은 북한 자체가 붕괴 위험도 있다는 그런 이의를 제기해서 당시에도 중국이 이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 의사를 밝혀서 결국은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 당시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되지가 않았는데요. 이처럼 그 중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반대하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핵실험을 한 차례 더 하고 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냐 이런 또 항의성 그 이의 제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제 북한이 이러한 그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서 굉장히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면은 핵실험과 또는 이제 미사일 발사가 아닌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중국에 있던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는 좀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기에는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네, 이 말씀하신 중국이 이번 결의안에는 합의한 점도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이 북한을 좀 감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된 건 무슨 이유입니까? 네, 그 한 달 사이에 네.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3번을 만났습니다. 캐리 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직접 방문을 했고요. 또 이제 유럽에서 당시 한번 또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미넨에서 만나가지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서 캐리 국무장관과 함께 여러 차례 대북 제재를 놓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중국의 입장이 지금까지는 그 대북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이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거리감을 두면서 국제사회와 어떤 그 상당한 다른 의견을 보였었는데 네. 이번 그 왕이 부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현재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미 간에는 일단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배치 논의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도 북한의 핵실험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국방부뿐만이 아니라 외교부 이런 외교안보 채널이 동원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중국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중국으로서는 그동안에 어느 정도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제재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이러한 네. 일종의 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번 그 왕이 외교부장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이처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어떤 그 윤곽을 드러낼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왕이 부장 얘기를 해주셨는데 왕이 외교부장의 평화협정 논의 이야기를 들고 나서 상당히 주목이 됐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핵심적인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翻过来，停核机制转换建立不起来，一些合理的安全关切，包括朝鲜方面的得不到解决，那么无核化也难以真正的把它可持续的落到实处。 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이 있을 거면 평화협정 논의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발언은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그 왕이 외교부장이 그 얼마 전에 호주 외교부 장관을 만나가지고 서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한반도 비핵화 논의와 아울러서 이런 그 평화협정 논의도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캐리 장관을 만났는데 두 장관 간의 회담이 끝난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한 번 더 다시 이 비핵화 논의와 평화협정 논의 이런 병행 논리에 대해서 또 한 번 입장을 또 재확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방금 그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현재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에 있어서는 비핵화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그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그러니까 1953년 이후에 현재 정전협정 상태이고 이런 정전협정 상태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미국과 북한
북한이 현재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 그리고 이제 중국도 참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주체적으로 우리 한국까지도 가세를 할 수 있는데 이 평화협정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 현재 중국의 입장이고요. 예. 이러한 입장은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평화협정 논의가 그동안에는 미국의 입장은 먼저 비핵화가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이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매듭을 짓고 해결이 되기 전에는 다른 논의를 만약에 동시에 병행할 경우에는 비핵화에 있던 그 집중력 이런 것들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핵화 먼저 논의를 하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그 중국과 또는 이제 북한 여러 그 대응으로 인해서 미국도 이러한 그 평화협정 논의도 어느 정도 호응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평화협정 논의가 수면 아래에서 이제는 수면 위로 점점 부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측의 주장뿐 아니라 이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북미 간 비공식 접촉이 지난달에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실제 이 미국의 입장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에 이제 북한에서는 그 현재 유엔 본부에 북한 대표부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북한 대표부를 통해서 미국 측과 그 북미 채널, 뉴욕 채널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현재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창구가 뉴욕에 있는 이러한 유엔 무대인데요. 북한 측에서는 이러한 그 미국 측의 당시에 평화협정을 논의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비핵화 논의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북한에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북미 간의 이런 뉴욕 채널이 결국은 다시 이제 무산이 됐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비핵화를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했지 이 평화협정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국제사회는 미국의 입장이 그동안에는 그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일단은 거부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북한과 그런 논의를 거론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미국 측의 입장 변화가 어느 정도 이제는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특히 아까 전에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왕이 외교부장 발언 이후에 캐리 미 국무장관도 역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그 북한을 현재 원하는 것은 북한을 붕괴시키는 게 아니고 결국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평화협정의 논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평화협정을 둘러싸고 적절한 계기가 된다면은 굉장히 미중 또는 남북이 참여하는 그런 평화협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걸로 현재 예상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일단 미국의 입장이 상당히 진전됐기 때문에 그럼 정전협정 대신에 평화협정이 실제로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2005년 그 육자회담 참여국 남북이 포함이 되고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9.19 공동성명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공동성명 가운데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이 되면은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을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논의할 수 있다. 이게 당시에 북한도 참여를 했었고요. 예. 미국도 참여를 해서 결국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의 어떤 필요성은 남북은 물론이고 미중 간에도 그리고 제3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일본과 러시아도 결국은 이 부분에서 합의를 해서 9.19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 논의는 필요하다면은 또는 그러한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이러한 6자가 참여하는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3자 또는 4자까지도 참여하는 그러한 그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과연 이러한 평화협정 논의와 비핵화의 어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현재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중국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하자는 그런 동시 행동의 원칙을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장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과연 무엇을 먼저 하냐 우선순위의 차이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북 제재의 움직임은 이렇게 좀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는 큰 진전이 없습니다. 미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 미태평양 사령관이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좀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엔 이번 그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 과정에서 사드가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 카드로 활용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한국 외교력이 좀 어느 정도 시험대에 올라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에 미국이 먼저 꺼냈고 미국이 먼저 추진을 했던 그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요. 네. 일단 그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우리 정부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검토 작업에 들어간 건 사실이고요. 당시에 미국의 입장도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이 당시에 그 인터뷰 성명을 통해서 한미 간 사드 합의의 목적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의 입장은 이 사드 배치를 하루빨리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과 똑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왕이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의 입장이 한 발 물러서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 같은 경우가 현재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미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드렸다시피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식으로 전체적으로는 현재 미국과 한국의 같은 그 보조 역할을 하던 상황에서 네. 미국만 뒤로 한 발을 빼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런 사드 배치 논의 그리고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카드를 너무 빨리 꺼냈다가 결국은 이를 거둬들이기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드 배치 논의에 관련해서 딜레마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지적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미중 간에 그 사이에 있는 한국 간에는 굉장히 국익을 둘러싼 첨예한 지금 현재 갈등이나 또는 마찰 양상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미국의 어떤 발언의 뉘앙스가 묘하게 바뀌면서 약간 곤란하게 됐는데 일단 우리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의 증대하는 그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조치는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보시면 일단은 한미 동맹 안보 차원에서 사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요지였는데 이게 협상 카드로 사용됐다라고 하면 이 발언의 신뢰성이라든지 한미가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그 서울을 방문하는 미국의 그 데니얼 러셀 미국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어제 청와대를 방문하고 외교부를 들어가서 회담한 이후에 사드 배치는 외교적 협상 칩, 협상 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생명과 재산, 무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치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이런 사드 배치 때문에 한국과 중국 또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심지어는 이제 한미 간의 어떤 외교적 마찰로 비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그런 그 발언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에는 또 이제 우다웨이 중국 특별 대표가 지금 방문을 하는데요. 이처럼 그 미국과 중국의 외교 최전선에 서 있는 책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이런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그동안에 불거졌던 갈등들에 대해서 일단락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셀 차관보의 발언도 더 이상 그 사드를 놓고 외교적인 협상으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그런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또 그러한 그 과정으로 인해서 불거진 외교적 갈등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이 이제는 우리 정부에 또 어떤 식으로 이 사드 관련해서 발언을 할지가 결국은 이제 변수로 남아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간에는 왕이 외교부장과 캐리 국무장관 간에 서로 회담이 있었고요. 이번 달 말에는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또 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어느 정도 윤곽은 결국 사드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진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이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대응 전략을 짜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과 관련한 이슈를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팀장과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